네, 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돛을 단 듯 순풍을 좀 그려주면 좋으련만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약간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들 발굴해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저희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현대오토에버 먼저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목표가로 27만 4천 원 제시해 주셨거든요. 목표가 뛰어넘는 가격으로 오늘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34.6% 기록 중입니다.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12월 2일에 말씀해 주시고 일주일 만에 급등세인데요. 현대오토에버 지금 현대차 그룹주 모멘텀과 함께 묻어가면서 급등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좀 목표가에 업사이드가 있을까요? 네, 너무 싸게 불렀네요. 예, 좀 세게 할 걸 그랬습니다만 일단 지금 분위기는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모습들이죠. 현대차가 이끌어가는 피지컬 AI 쪽에서 중심을 어디를 잡아갈 것이냐. 근데 제 선택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무게를 실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시장에서 반응하는 관점들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걸로 끝날 것이냐. 뭐 현대차 관련해서 이 정도 이제 진행 중인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어떤 앞으로 성과 특히 이제 내년에 CS2026 가게 되면 또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로봇 관련된 쪽에서. 근데 현대차도 당연히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내부적으로는 뭐 3대 기술 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보여졌을 때 항상 밸류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고요. 그런 쪽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 국내에 좀 내놓으라 할 만한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오토에버이기 때문에 지금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8조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긴 한데 한 10조대 정도까지는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약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더 세게 부르나요? 예.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그 정도 열어놓고, 단기 조정이 어디서 어떻게 좀 잘 마무리되든지 그거 보시면서 다음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표 수익률 20에서 30%가량으로 높게 잡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주일 만에 목표가 뛰어넘고 현대오토에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장에선 살짝 조정이 나오긴 합니다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35만 원으로 새롭게 제시를 해주신 만큼 현대오토에버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공개에 앞서서 헤드라인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3달 전만 해도 방산주들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던 호재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방산주의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모멘텀들 좀 남아 있을까요? 네,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가운데 주가만 빠졌고 뭐 그 사이에 뭐 수주 취소되거나 뭐 변한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쪽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조만간 전쟁 끝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막상 전쟁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치고받고 그렇게 나옵니까? 좀 끝냅시다. 제발 좀.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럴 기미가 없고 막상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이제 위아더 월드, 또 평화 모드로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직 어려운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방산주의 모멘텀은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많이 소외됐지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쪽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여전하다면 가격의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시장의 관점으로는 매력이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볼 만한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방산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현대로템 가지고 있는 모멘텀 두 가지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모멘텀은 가격 메리트고요. 두 번째는 현대로템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수주 모멘텀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격 메리트라는 게 어떠한 가격 메리트죠? 가격 메리트보다 이제 모멘텀 정황들은 여전히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글로벌 각국들이 방위비를 올리는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번에 주말 사이에 공개했던 미국의 NSS 이쪽 관련돼서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솔직한 표현이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혼자 대응하기는 버겁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과 같이 해야겠다는 쪽인데 동맹국들 좀 방위주비 좀 써주세요. 이러면서 같이 좀 연대하자라는 쪽에 느낌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각국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잘된 업쪽과 손을 잡고 우리 돈 줄 테니까 무기 좀 주세요라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준비가 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현대로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유럽 세이프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럽 안보 행동이라는 쪽들인데 안보 행동에서 나오는 쪽들을 제가 한 220조 자금을 끌어오다가 그걸 이제 대출을 해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아마 이제 자체적인 방위비 쪽을 담당해라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30%, 한 15% 정도가 다 폴란드, 루마니아가 신청했습니다. 예. 내년 초에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왔던 금액은 그러면 폴란드 잘하는 우리 중점적인 방산 국가죠. 이제 노리고 있는 쪽이고 루마니아까지 우리도라고 하게 되면 동유럽 쪽의 라인들이 이제 맞춰가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 수주가 또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주가는 보니까 지난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 이상 조정을 네. 받았던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선행 PR로 보게 되면 현대로템이 지금 18배 초반 수준입니다. 한때는 25배, 뭐 20배 이상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비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비싸네요. 그때는 비쌌고 지금은 안 비싸다. 그러면 지금은 또 관심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 관심 말고 이렇게 정체되거나 소외됐을 때 관심을 갖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 방산 기업들이 성능은 뛰어난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성비로 유명하기도 하죠. 지금 현대로템의 주가를 보면 주가 역시 지금 가성비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수주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앞서서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주 잔고만 보게 되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10조 8천억대 방산 부문, 물론 이제 전동차라고 하는 철도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한 18조가 넘어가는 부분들인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마진은 그렇게 센 쪽이 아니기 때문에 마진은 방산이 최고죠. 예.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폴란드 계약 중심으로 많이 늘어났었고 그러면 추가로 더 여기서 쌓인다. 그럼 주가는 레벨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루마니아 얘기 나오고 있고 페루 쪽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중동 쪽도 지금 교체 수요와 함께 관심이 많은 쪽에서 혹시나 아랍에미리트 이제 대통령께서 방문한 다음에 그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됐을 때 주가에 대한 반응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대로템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지금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기 저항대 부분에서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저항대로 살짝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물 소화 그렇게 크게 나올 매물은 이미 아까 앞전에 다 팔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큰 부담 없이 되게 되면 다음 레벨업은 지난번 고점 때는 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기대 수익률은 한 30%대로 맞춰보고 19만 원대 초중반 정도쯤에서 대응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저가를 다시 쓰는 16만 5천 원대가 손절가로 제시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로템 고점에서는 물론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모멘텀 여전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로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가격이 할인돼 있는 상태로 매수를 해야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19만 원대 매수 유효해 보이고요. 목표 수익률 30%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코스닥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주 좀 코스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 안에서 최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봤을 때 코스닥에서 구성된 걸 본다 그러면 바이오주가 총 15개 중에서 9개가 바이오주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쪽이 물론 알테오젠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1등을 향한 자리가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는 무슨 소리?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대세지. 그러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꾸준하게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보여줘도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형님. 네, 이러면서 계속 또 치고 올라올 만한 흐름들을 보인다. 그러면 바이오주가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화가 될 만한 바이오주 종목의 한 종목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의 이전 상장이 결정이 된 상황 속에서 2차 전지냐 아니면 더 많은 종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에서의 1위 종목의 탈환이냐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좀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김민수 대표님의 두 번째 픽은 무엇일지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볼게요. 자, 코스닥에서 살펴볼 두 번째 종목 올릭스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면요. 이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코스닥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키워드는 올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파이프라인 모멘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혜로 결국에는 바이오주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바이오주를 고를 때 뭘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주는 요즘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 오늘 보니까 또 AI 의료 쪽도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도 빅파마 쪽과 성과를 내는 업체들이 가장 좋겠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래야 그만큼 좀 안전판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쪽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기대하던 성과가 하나씩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밸류도 한 번씩 뛰는 더 부여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주가를 또 끌고 가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릭스가 그래도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일단 제가 가장 뜨거운 이제 메쉬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대사성 지방 간염 관련된 쪽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벌써 일라일리 쪽에서 라이센싱 아웃 9천억 대를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지난번에도 추가적으로 그 마일스톤이 지급됐다라고 하지만 뭐 아직 뭐 금액이 생각보다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다. 그러면은 이상 없이 레벨이 올라갔다, 수행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큰 부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요즘에 메쉬 쪽에서 글로벌 빅파마를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력 갖고 있는 업체들도 몸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은 정체된 주가 쪽에서 좀 관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 황반변성 치료제 이쪽도 라이센싱 아웃이 들어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하반기 쪽에서 성과를 나오는 걸로 보여줬었는데 내년 초까지 기대 나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또 탈모 쪽이죠. 이쪽에서도 로레알 쪽으로 모발 재생 관련된 공동 연구 그래서 sRNA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의 변화 한계가 더 있는데 심혈관 대사질환 관련된 쪽들 이게 네. 벌써 2021년도죠. 그때 한소제약 쪽으로 라이센싱 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쪽도 추가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럼 기대감이 높겠죠. 뭐 할 거 많네요. 네, 이런 쪽에서 파이프라인 기대하는 게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뭐 하나만 터져라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그런데 올릭스 오늘도 4% 오르고 있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지금 원래는 어제 가격이었는데 장중에 어제 또 쭉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왔는데 약 한 12만 원대 초중반 정도쯤까지 보면서 거기서 정도 최근에 어떤 지지권을 마련하는 관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12만 원대 초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대 수익률을 직전 고점대를 살짝 넘어서 한 15만 원대 정도까지 가도 뭐 이상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 30% 정도까지 목표가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2만 원 총중반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 수익률 한 30% 잡아서 15만 원 선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